약사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단골 손님 민영이 털어놓은 진실 앞에서 나선혜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평범한 단골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진이 공신의 30년 비밀을 흔들기 시작했죠. 늘선한 약국의 30년 손님 민영. 기묘하게도 민영이 약국의 모습을 드러낸 건 공기철이 집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뒤로 민영은 한 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약국을 찾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단골처럼 조용히 약만 사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순간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영은 공대하늘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참 많이 닮았네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긴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무도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혼잣말쯤으로 여겼을 뿐이었죠. 그날도 민영은 다름없이 약국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무릎이 좋지 않은 오빠를 위한 약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영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영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마치 큰일이라도 터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약국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급했던 걸까요? 민영은 그만 지갑을 두고 가고 맙니다. 나선혜는 나중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갑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갑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나선혜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공기철, 자신의 남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도대체 민영의 지갑 속에 왜 공기철의 사진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민영은 정말 단순한 단골 손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공기철의 실종 뒤를 알고 있는 공신의 누구보다 깊은 비밀을 쥔 사람이었던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민영의 정체와 공기철과 그녀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연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늘선한 약국 계산대 위에 잠시 내려놓고 간 지갑 하나가 조용하던 공씨 집안의 시간을 산산이 흔들기 시작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별것 아닌 듯한 너무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민영은 늘 그랬던 것처럼 늘선한 약국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게 울렸고 익숙한 발걸음이 카운터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선혜는 고개를 들자마자 아, 민영 씨 오셨네요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정도로 민영은 이 약국에서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 날짜가 조금씩 어긋날 때는 있어도 결국은 꼭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시간대에 늘 비슷한 표정으로 늘 누군가를 대신해 약을 사가는 여자. 오래된 단골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손님이었죠. 민영은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괜히 말수를 늘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퉁명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반 앞에 서서 무릎 통증 완화에 좋은 파스와 소염 진통제를 하나씩 꼴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건강보조제 진열대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나선혜는 그 모습을 보며 별 생각 없이 말을 붙였습니다. 오빠분 무릎이 또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민영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게 그러나 이상하게도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힘들어해요. 밤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묘했습니다. 민영은 종종 오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빠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왜 그렇게 병원을 못 가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선혜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세상에는 사정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민영이 약을 고르는 손끝에는 늘 이상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족 걱정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마치 자신이 아니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긴장이 늘 배어 있었습니다. 민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약을 골랐습니다. 무릎 보호대까지 하나 챙기더니 주머니에서 꼼꼼히 적어온 메모지를 펼쳐보고는 위장약도 함께 찾았습니다. 나선혜가 약을 계산대 위로 옮겨 담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위장약도 더 필요하세요? 민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니까 속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나선혜는 어쩐지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영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말끔했지만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선혜가 계산을 마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영의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민영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선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민영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은 민영은 상대방의 말을 채 몇 마디 듣기도 전에 얼굴빛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영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금방 갈게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가요. 전화를 끊는 손길이 어찌나 다급한지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영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약봉지를 급하게 끌어안듯 챙기더니 아직 계산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은 사람처럼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선혜가 놀라서 불렀습니다. 민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민영은 그 말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급하게 던지고는 거의 뛰다시피 약국 문을 밀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울렸고 열린 문틈으로 급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약국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나선혜는 잠시 멍하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게 심각한 전화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민영은 놀라더라도 겉으로 티를 크게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의 민영은 마치 숨겨둔 무언가가 들킨 사람 같기도 했고 너무 소중한 누군가에게 사고라도 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나선혜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조금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계산도 안 했고 약도 덜 챙겼으니 당연히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정리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계산대 아래쪽 바닥에 갈색 지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영이 급히 나가면서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 지갑까지 두고 갔네. 나선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숙여 지갑을 주었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겉은 해져 있었지만 자주 닦는지 깨끗하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선혜는 별 생각 없이 카운터 안쪽 서랍에 넣어두려 했습니다. 기다리면 찾으러 오시겠지,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드는 순간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지퍼 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그 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나선혜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사진을 집어든 나선혜는 처음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이야 가족 사진이든 증명사진이든 흔한 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뒤집어 보는 순간 나선혜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얼굴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고 사진 속 표정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공기철이었습니다. 자신과 한 집에 살았고 자신의 남편이었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흔적처럼 사라져버린 바로 그 공기철. 나선혜는 숨을 들이마신 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조금 구겨질 정도였지만 나선혜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순식간에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공기철이 사라진 날, 남겨졌던 침묵, 끝내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버텨야 했던 긴 시간들. 그 모든 시간 끝에 하필이면 30년 단골 손님의 지갑 속에서 공기철의 사진이 나오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선혜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누군가에게 아주 오래 간직된 흔적처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한두 번 꺼내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접고 숨기고 또 꺼내보았던 사람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선혜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생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민영은 이 사진을 오랫동안 몸 가까이에 넣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은 누구입니까? 왜 공기철의 사진을 갖고 다니는 걸까요? 왜 공씨 집안 이야기에 유난히 귀를 기울였고 왜 공대안을 보며 참 많이 닮았다고 혼잣말을 했던 걸까요? 그 순간 별것 아닌 장면들이 하나둘 끔찍할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영이 약국에 처음 나타난 시기, 공기철이 집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 민영이 유난히 공신의 소식에 민감했던 표정, 한 달에 한 번 꼭 필요한 것처럼 약을 챙겨가던 습관, 무릎이 아픈 오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 건강보험도 없는 듯한 사정, 밤마다 통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그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지자 나선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아니라고 하기엔 사진 속 공기철의 얼굴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나선혜는 무너질 듯한 마음을 겨우 붙잡으며 사진과 지갑을 함께 움켜쥐었습니다. 기다리면 찾으러 오겠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의미 없던 그 생각이 이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영은 다시 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한 단골 손님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30년 동안 약국을 드나든 그 여자는 왜 공기철의 사진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릎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그 사람 옆에는 정말 민영이 있는 걸까요? 약국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나선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비밀이 거칠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역시 민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민영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늘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들어오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퍽 지쳐 있었지만 어쩐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온 사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사람처럼요. 나선혜는 민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마음이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봤던 건 아닐까? 혹시 사진 속 남자가 정말 공기철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밤샐 수 없이 부정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 얼굴은 너무도 분명히 공기철이었습니다. 민영이 카운터 앞에 조용히 멈춰섰을 때 나선혜는 더 이상 평소처럼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민영을 바라보다가 기다렸다는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 씨, 민영은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제 지갑 두고 가셨죠? 나선혜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부러 접지 않고 곱게 펴둔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공기철의 얼굴이 민영과 나선혜 사이에 놓인 순간 약국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나선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진이 민영 씨 지갑에 있습니까? 민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사진에 닿았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입술이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나선혜의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민영의 침묵이 변명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 침묵 속에 이미 너무 많은 대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니, 모를 리가 없겠죠.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정도면. 나선혜 씨, 대답하세요. 왜 민영 씨 지갑에 우리 남편 사진이 들어있냐고요. 우리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자 민영의 얼굴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죄책감인지 오래된 고통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민영은 끝내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선혜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뻔뻔하게 부인이라도 하면 몰랐을 텐데 민영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비밀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선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그 오빠라는 사람이 공기철입니까? 민영 씨, 무릎이 아파 병원도 못 간다는 그 사람, 건강보험도 없어 약으로 버틴다라는 그 사람이 정말 공기철이에요? 민영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더는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뜬 민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선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럼 당장 여기서 말하세요. 이건 이런 데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영은 애써 흔들리는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약사님, 제 말 듣고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 나선혜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민영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꺼내는 순간 상대가 무너질 걸 알면서도 더는 숨길 수 없어 꺼내들려는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민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선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더 일찍 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약국 안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졌습니다.
나선혜는 몇 초 동안 민영을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얼굴은 이미 다 끝난 사람처럼 비장했습니다. 그 비장함이 오히려 나선혜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아서요. 결국 두 사람은 약국 건너편 골목 끝에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은 카페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물 한 모금 넘길 생각도 못한 채 민영만 바라봤습니다. 민영은 두 손을 모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소리가 오히려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나선혜였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어제부터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거짓말할 생각이면 지금 그만두세요. 더는 그런 여유 없습니다. 민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오래 망설여온 사람처럼 입술을 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요? 네. 그래야 왜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아실 테니까요. 민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었습니다. 나선혜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민영은 그 반응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피도 나고 정신도 없고 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였어요. 그냥 지나치면 죽을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영은 손가락을 꽉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열도 심했고 며칠 동안은 헛소리만 했어요. 그러다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중얼거린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혜 씨 이름이었어요. 그 말은 나선혜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이 굽고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민영은 나선혜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고 누군가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정신도 오락가락했고 자기 이름조차 또렷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다가 겨우 주민등록증 비슷한 걸 찾았고 그제야 이름이 공기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선혜의 입에서 가까스로 떨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걸 알고도 나한테 안 알렸다고요?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민영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철 씨는 누군가를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들 때마다 집에 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면 큰일 난다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더 다칠 수 있다고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몸은 망가졌고 무릎은 점점 나빠졌고 병원에 가면 오히려 들킬까봐 겁을 냈습니다. 건강보험도 못 쓰고 이름도 제대로 못 드러내고 그렇게 숨어서 버티는 사람, 그게 제가 본 공기철 씨였습니다. 나선혜는 믿고 싶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표정에는 과장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표정해서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참 동안 입술만 깨물던 나선혜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민영 씨는 그 사람을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살렸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보겠죠? 다들 저를 나쁜 여자라고 할 겁니다. 남의 남자 데리고 산 내연녀라고요. 그런데 민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눌린 감정이 더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영은 나선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공기철 씨를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짧은 침묵 뒤 민영의 다음 말이 카페 안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죽어가던 공기철 씨를 30년 동안 살려온 사람입니다. 나선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었던 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에요. 처음엔 살기 위해서였고, 나중엔 돌아갈 용기를 잃어서였고, 마지막에는 너무 오래 버텨버려서였습니다. 그리고 민영은 마지막 남은 숨까지 짜내듯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혜 씨, 더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공기철 씨는 집을 버린 게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라고요.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선혜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나선혜가 지난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민영이 오히려 죽어가던 공기철을 살려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기철이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진실은 이제 공씨 집안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공기철은 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그가 숨어 살아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홀로 그 비밀을 끌어안고 살아온 민영은 끝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드러날 공기철의 진짜 사연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